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많은 중요한 뉴스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재판 소식이 더욱더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재판을 거듭할수록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 논리는 산산이 박살나고 있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무죄 증거만 넘쳐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특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검찰의 억지 기소로 확인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5억 원의 성격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로써 검찰의 핵심적인 기소정황 논리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차용증 확인으로 정 교수 측의 대여금 주장이 뒷받침된과 동시에 정 교수가 코링크 P로부터 매달 받은 400만 원의 성격도 합법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이 돈이 투자금일 경우 횡령에 해당하며 불법이 된다고 검찰은 이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는데요. 한 매체가 입수한 정 교수와 오촌 조카 조 씨의 부인 이모 씨의 명의로 작성된 금전 소비대조차 계약서는 이날 정 교수의 2차 공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계약서에는 5억 원을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1%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가 2016년이라고 된 것을 두고 공방이 있었지만 변호인은 오타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12월 이 씨의 계좌로 금액이 들어왔고 2018년 이 씨의 계좌로부터 반환된 정황도 확인된 거죠.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이 문서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면서 현 시점에서 이 차용증의 존재를 더욱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정황 속에도 검찰은 5억 원의 성격이 정 교수의 투자금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는 거죠.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였던 겁니다. 증거가 제출된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은 문건은 투자관계나 다른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 실질적 대여자가 아닌 이 씨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차용증 자체가 정 교수의 투자를 숨기려는 차명 투자라는 겁니다. 한편 이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이전이며 이 거래를 숨길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일관된 투자금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인데요. 또 이번 재판에서는 조범동 씨가 최초 주주 구성에도 정 교수의 이름 없이 차명으로 주주 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증거로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 정모 씨가 나눈 카톡 대화를 제출했는데요. 당시 대화에는 나한테 줄래? 아니면 조 씨에게 줄래? 조 씨에게 주고 이자 수익은 나눠주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화의 시점은 2015년 12월로 박근혜 정부 때인 건데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한편 검찰은 이를 투자로 판단한 것은 어느 문건 한 곳에 있는 투자 용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전 거래의 성격은 둘 사이의 대화와 조사 과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코링크 법인이 매달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을 직접 참관한 김남국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해석이 분분한 여러 정황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이 금전 소비대조차 계약서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문서가 작성된 날짜가 2016년 12월 30일이라고 기재된 것을 두고
검찰 측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시점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검찰이 계약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덮여 있었던 중요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검찰의 기소 논리가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누가 봐도 짜맞추기 억지 수사와 기소였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이제 다시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의 무죄 입증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무리한 기소로 한 가족을 유린하고 짓밟은 정치검찰 윤석열에게 꼭 그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